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 원대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 이 대선 자금은 이재명의 경선 또는 대선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대선 자금 수사로 커졌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2002년, 20년 전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정치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선 자금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김용을 구속 기소하니까 기소장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서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의 결제를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폭리를 주는 그런 사업 설계를 하고 그것을 시행한 다음에 그 대가로 김만배, 이 사업의 주체죠. 김만배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28억 원입니다. 약 4천만 달러죠. 428억 원. 이거 상당히 매물성이 있습니다. 428억 원을 한 사업에서 받기로 했다. 이재명 측근이 받은 것은 이재명이 받은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죠. 어마어마한 폭리를 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마련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한 4천억 원을 남기고 그 중에서 경비 다 제하고 428억 원을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검찰이 적어 넣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측근 3인방 김만배로부터 428억 받기로 했다. 얼마나 폭발성이 큽니까? 그러나 수사를 이렇게 너무 질질 끌면은 이 충격 효과가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그 사이에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에 또는 수상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최근 이스라엘에 다시 수상으로 복귀하는 네탄야후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라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 수사, 재판 이런 걸 극복하고 대통령이나 수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이재명의 경우에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큰 재판은 법리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실관계만 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찌감치 그만두었어야죠. 그러나
민주당이 결사옹위하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이재명 민주당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정동 지분의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고 공소장에서 밝힌다 이거죠.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겁니다. 공소장에 어제 구속 기소를 했으니까 김용을 구속 기소하면은 공소장이 나옵니다. 공소장이 나오면 이게 공소장이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이 피의사실 공포죄가 적용 안 되니까 공소장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은 전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는 감옥에 갔다 지금 잠시 나와 있는데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요 세 사람 3인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측근 3인방이 화천대유 1호의 실소유주다 하는 말이 나왔던 게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형국입니다. 이 대정동 사업의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좀 복잡합니다. 성남시가 50% 플러스 1주, 그러니까 다수 주주가 되는 거죠. 50% 플러스 1주를 갖게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7%고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 7%를 가진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를 했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에서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3호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만배 씨 소유였는데 김만배 씨의 49% 중에서 그 절반을 이재명 대표 측근 세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고 김만배가 인정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담겼다는 겁니다. 이제 김만배도 실토를 했다는 거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49%로 되어 있지만은 그 반은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전진상, 유동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앞뒤가 꽉 맞습니다. 유동규도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김만배와 이 경우에는 말이 일치하겠죠.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56번 등장하는데 이 지분과 그러니까 김용, 전진상, 유동규의 지분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거죠. 이들이 그러면은 이재명을 젖히고 자기들끼리만 428억 먹기로 했느냐, 아니면 428억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쓰기로 했느냐, 그건 이제 수사로 확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는 본인 지분의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씨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약정한 지분에 따른 수익금 700억 원 중에서 공통비 함께 부담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주겠다는 약속이 말로 한 거냐, 문서로 증거로 남아 있느냐, 그건 현재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김용, 전진상, 유동규 씨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약속한 수익금을 달라고 하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런 사정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8억 원은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 라고 유동규 씨에게 밝혔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도 또한 김만배 씨와 더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용, 어제 구속 기소된 김용의 자금 요청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 씨를 통해 김만배 씨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한 돈을 달라 이래 됐겠죠. 하지만 김만배 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김용 씨는 유동규 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걸 잘못하면은 선거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돈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을 꺼렸다, 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돈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김용, 유동규 씨 등을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불법 대선 자금을 마련했다는 건데, 이게 2002년 이회창 노무현 대결의 대통령 선거 그 다음 해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그래서 이회창 노무현 쪽 사람들이 다수 구속 기소되었던 그 사건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했다. 여기에 바로 이재명이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이 결국은 이재명 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쪽으로. 이재명은 또 정진상, 김용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했으니까 일심동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 지분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지분 일부를 소유했는지 이 의혹이 계속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게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9년에서 2020년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라고 설왕설래했는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느닷없이 그분은 저 대법원 판사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대법원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직후에 기자회견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재명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남욱 변호사도 수사에 좀 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의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말했다고 묻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동규 씨가 700억 원의 수익을 약정받았다는 결론을 그때는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유동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도 지분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번 김용 씨의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진일보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유동규가 700억 원을 받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더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사람이 사실상 대장동 특혜 사업의 수익자로서 특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약 500억 원 되는 돈, 이게 얼마입니까? 428억 원, 약 400억 원, 428억 원, 428억 원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 그 뒤에 이재명이 있었다. 이재명 측근 세 사람 428억. 요게 키워드입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보통주 지분 중 50%는 김만배 씨가, 남욱 씨는 25%, 정영학 회계사는 16%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4,040억 원을 나누었는데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당 액수 외에도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 간의 수익 분배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폭탄이죠. 그래서 그 해당 금액은 총 700억 원이었고 사업 비용을 빼면 428억 원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428억 원. 이 숫자는 앞으로 상당히 유명해지겠습니다. 그럼 돈이 언제부터 필요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얻어냅니다. 즉 이때부터 이제 출마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김용 부원장 등은 조직 구축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조직을 구성했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은 이른바 조직전 회의를 매주 열고 그 결과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씨와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검찰 공소장을 기본으로 한 조선일보의 취재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는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제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28억 원은 받기로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니까 이 머리 회전이 빠른 김만배는 이게 말썽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빠지니까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 나와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주는데 남욱은 유동규에게 돈을 주면서 김용에게 건네주라고 주면서 또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유동규는 이 내용을 전해받아가지고 김용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김용은 그 청탁을 봐주겠다고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욱 씨는 4번에 걸쳐 현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달 과정이 자세히 검찰 공소장에 나오고 이거는 입증 가능한 아주 철저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4월 남욱 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성남에 있는 유동규 씨의 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 씨는 이 돈을 같은 사무실에서 김용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작년 6월 남욱 씨는 현금 5억 원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다시 전달했고, 유동규는 광교 호수공원 인근에서 정차하고 기다리던 중 김용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같은 달 남욱 씨는 유동규에게 1억 원을 주고, 유동규는 경기도청 인근 차 안에 있던 김용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남욱 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4,700만 원을 또 주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용 등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금 조달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과 맞물려 있는 선거였습니다. 이때도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선거자금 조달 활동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4일 저녁 김용은, 김만배를 통해서 남욱 씨를 처음 만나서 감사와 축하 인사도 주고받았다. 이게 다 공소장에 적혀 있는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수시로 수백만 원대 한 번입니다. 한 번 회식할 때마다 수백만 원대의 술 접대도 받았다.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몸통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이제 검찰은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근 3인방, 분신이라고 하니까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4인방으로 봐야 되죠.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재명,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 중에서 실제 넘어간 것이, 확인된 것이 한 8억 원대다. 확인하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 자금 추적, 현금으로 많이 거래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현금 추적을 통해서 이제 이 돈들이 이재명에게 건너갔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